국민의힘은 무슨 생각으로 황교안 전 총리 손을 잡은 걸까요? 저는 아사지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황교안 전 총리를 누준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죠. 특검팀은 어제 오전 황교안 전 총리 체포하고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체포 이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막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경찰도 아니다.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 하수인들이 오라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 조사받으란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한다.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나?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내란 공범일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다음 멘트가 재밌습니다. 저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 싸우고 저항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 싸우겠다는 말 2번이나 했네요.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로 페이스북 폭주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고 했습니다. 이런 그 SNS 발언이나 기타 등등 기자회견 등등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거라고 특검이 본 건데요. 이제 갑자기 국민의힘이 이거를 편을 들어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덮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 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면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 싸우자. 얼마 전부터는 아예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탄핵을 아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김민수 최고위원 정도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당론으로 밀기로 한 모양입니다. 무슨 그 사안으로 탄핵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지만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논평 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작성한 SNS 글을 내란 선전 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란 혐의로 포장하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요구한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사하되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건 좀 논해인데 논평 안에 띄어쓰기랑 표현이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였지? 하여튼 좀 글을 잘 안 쓰시던 분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맞춤법 검사기 같은 거 좀 돌려보시지. 어쨌든 제가 이게 쇼킹한 뉴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를 얘기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부터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선거 때마다 총선, 지선, 대선 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 직장에서 오마이뉴스에서 국민의힘 출입하면서 국회 출입 기자일 때 황교안 전 총리 기자회견 정말 많이 오십니다. 거의 부정선거 관련해서 자료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국회 안에서 그때 당대표 자유한국당이었나? 당대표 자격으로 온 것 같은데 와가지고 와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거의 안 가요. 왜냐면 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바고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이슈는 대법에서 이미 종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물적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본인은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번번이 확인을 해줬던 바가 있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제 취재를 할 필요가 없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그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취재를 아예 안 합니다. 기사가 나오는 것도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 얘기할 때마다 약간 기자들은 그걸 밈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오늘도 부정선거 얘기하러 오셨구나. 그렇구나. 그 정도로 이제 이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로 계실 때도 부정선거랑은 완전히 선을 긋고 이건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계엄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확인해야겠다. 선관위에 계엄군도 보내고 약간 기자들 사이에서도 밈처럼 소비되던 어떤 그 부정선거 주장이 당시 현직 대통령 이 계엄의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내세울 정도로 부각이 되면서 다 완전 뜨악했죠. 황당했죠. 뭔 소리야 약간 저걸 저렇게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약간 다 완전 경악을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거의 5년 넘게 주장을 해오고 계시는 황교안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그어왔단 말이죠. 부정선거 얘기는 안 받아주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뭐지? 뜬금없이 반성과 사과 없이 광주에 갑자기 가서 막 참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참 황당한 그 사건이었지만 저는 황교안 전 총리를 두둔하는 게 더 충격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 저처럼 생각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내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한계 인사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이셨던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항소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나.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뭔가.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인데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라는 주장인가. 그리고 이분은 또 윤어게인 주장하는데 우리가 윤어게인이라는 얘기인가. 왜 갑자기 공격받을 얘기를 던지는지 라면서 국정감사 그때 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하려고 연회를 가서 분위기를 확 가라앉히는지 당이 지지도가 올라가길 원하지 않는 당대표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 내리는 결정이나 발언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가고 정반대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좀 광주 그 방문 이후에도 이거 오히려 그 탄압받는 모양새 만들어서 지지자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원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중도층의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계엄과 그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 행동을 보여야 맞는 거지. 뜬금없이 가봐야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계엄 이후로 5.18이 발생을 했던 건데, 계엄 이후 계엄, 지금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당대표가 와가지고 참배를 하며, 여하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의도인지 솔직히 이제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내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층에 이제 손을 좀 내밀어서 표를 좀 얻겠다는 심산인 줄 알았는데, 광주 방문도 그렇고 황교안 전 총리를 두둔하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닌 것 같아요. 중도층을 버리기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중도층을 아예 버리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봐서, 그러면 승리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텐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여주는 행동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